즉 의학계가 멀티비타민 복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형태로 복용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서 예방약처럼 질병을 예방하는 것처럼 의존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비타민은 어차피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많이 먹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비타민을 두 가지로 나눠야 합니다. 수용성 비타민, 비타민 C나 B군이 되겠고요. 이것들은 물에 녹아서 과행 시에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극고용량에서는 예외가 되겠고요. 지용성 비타민, 즉 비타민 A, D, E, K 같은 것들은 지방에 녹아서 체내 조직에 축적이 되고 과잉 시에는 독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 이야기를 드리면 비타민 A를 고용량으로 장기 복용하면 간 독성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들어서 골절 위험도 높입니다. 임신 초기 여성이 고용량 비타민 A를 복용하면 태아 기형의 위험도 생깁니다. 이것은 NIH 공식 팩트시트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당근이나 단호박에 있는 풍부한 성분으로 몸 안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됩니다. 강력한 항산화제로 암을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로 받았던 성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상시험을 했었는데요. 세계적인 의학 저널 중 하나인 NEJM에서 1994년에 실린 연구인데요. 핀란드에서 흡연 남성 29,133명을 대상으로 베타카로틴을 하루 20mg씩 5년에서 8년간 복용하게 했습니다. 항산화제니까 폐암을 막아주겠지라는 기대로 시작했던 연구였습니다. 그 결과는 베타카로틴을 복용한 그룹에서 폐암 발생이 18% 더 증가했습니다. 전체 사망률은 8%나 더 높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진행이 됐었고 흡연자와 성면 노출 노동자 18,314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를 함께 복용하게 했더니 폐암이 28%, 전체 사망률이 17% 더 증가했습니다. 결과가 너무 나빠서 연구를 예정보다 일찍 중단해야 했던 연구였습니다. 왜 이런 역설이 생겼을까요? 채소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다른 수천 가지 성분과 함께 아주 적은 용량으로 균형 있게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용량의 알약으로 단독 투여가 됐을 때는 특히 담배 연기와 같은 산화 스트레스 환경에서 오히려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는 게 현재 가장 유력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연에서 적절한 형태로 섭취하면 건강에 좋았던 성분도 고용량으로 알약으로 단독 투여했을 때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간 고용량 비타민 제품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반전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내용이 멀티비타민은 다 쓸모없는 것처럼 들리셨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건강한 일반 성인,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는 분들에게 만성질환 예방 목적으로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완전히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영양 결핍이 실제로 생기고 있는 분들에게는 멀티비타민은 건강을 지켜주는 안전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여기에 해당을 할까요? 첫 번째로 만 60세 이상의 분들, 나이가 들면 위장의 흡수 능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비타민 B12, 엽산, 비타민 D가 음식을 통해 충분히 흡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는 완전 채식주의자 분들, 붉은 고기, 생선, 유제품 등 동물성 식품에만 들어있는 비타민 B12가 거의 섭취되지가 않습니다. 비타민 B12 결핍은 신경손상, 빈혈,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어 보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매우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끼니를 자주 거르거나 음식 종류가 극도로 제한된 분들일 수 있어서 여러 영양소가 동시에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멀티비타민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보완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당뇨약 중에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을 장기 복용하는 환자분들이 되겠습니다. 당뇨 1차 약물인 메포민은 장기로 복용을 하면 비타민 B12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고
코발라민 저하가 생기면 말초 신경병증, 손발 저림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정기적인 확인과 보충이 권고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 위장관 수술을 하신 분들이 되겠는데요. 위절제술, 소장수술, 비만 대사 수술 후에는 여러 영양소의 흡수 경로가 변형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과도한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알코올은 비타민 B군과 엽산, 마그네슘, 아연의 흡수와 대사를 방해합니다. 식사의 질도 함께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분들도 보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즉 의학계가 멀티비타민 복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형태로 복용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서 예방약처럼 질병을 예방하는 것처럼 의존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비타민을 드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어떤 제품을 어떻게 골라야 좋을까요? 첫 번째로 철분 함량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경 전 여성을 제외하고 성인 남성과 노인에서는 철분이 과도하게 든 일반 멀티비타민을 장기 복용했을 때 간에 철분이 쌓이는 부담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성은 남성 전용, 폐경 후 여성은 시니어 여성용 제품, 그런 철분 무함유 제품 등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용성 비타민 용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A, D, E, K는 체내에 축적이 됩니다. 100% 권장 섭취량 기준 제품이면 충분합니다. 몇 배, 몇십 배, 수천 %가 들어간 고용량 제품은 장기 복용 시에 독성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흡연자라면은 베타카로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흡연 중이시거나 과거 흡연력이 있으신 분은 베타카로틴이 고용량으로 들어간 제품은 피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비싼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 코스모스 연구에서 사용된 비타민은 미국 약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센트럼 실버 제품이었습니다. 시중 일반 값싼 제품이었고 효과는 가격이 아니라 필요한 성분이 적절한 용량으로 들어있느냐에서 나옵니다. 다섯 번째로 비타민은 보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비타민이 식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고 멀티비타민을 먹고 있다는 이유로 채소와 과일을 덜 먹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은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멀티비타민, 종합비타민은 우리 몸에 각종 질병을 막아주는 건강보험이 될 수 있을까요? 제 답은 이렇습니다. 건강한 식사를 챙기고 있는 분들께는 멀티비타민은 큰 병을 막아준다기보다 우리 몸에 더 건강하게 해주는 보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영양이 실제로 부족하고 식사를 잘 챙겨 드시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건강에 대해서 안전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수명을 늘리고 싶다면 비타민보다 먼저 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담배를 끊고 매일 걷고 운동을 하시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이것들이 여러분의 수명을 진짜로 늘려주는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타민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분께는 의미 있는 보완책이지만 건강한 식사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는 건강하게 살고 있고 식사도 잘 챙기고 있으니까 멀티비타민은 끊어도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나는 해당 사항이 있으니 더 잘 챙겨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